오늘은 결단의 장애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대 그리스 황제의 메모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오늘도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완벽히 이해하려 하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한 문장이라도 닿기를 바라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동틀 때 일어나기 싫거든 마음에 새기십시오. 인간으로서 일하기 위해 일어난다. 그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세상에 나온 이유인 그 일을 하는데 어찌하여 불평할까요? 설마 침대에 누워 몸이나 데우자고 이렇게 태어났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게 더 즐거운걸요. 그렇다면 쾌감을 위해 세상에 나왔단 말인가요? 간단히 말해 당신은 쾌감을 위해서 존재하나요? 아니면 행동을 위해 존재하나요? 작은 식물과 참새, 거미, 꿀벌이 우주를 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당신은 인간의 일을 행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당신의 본성에 일치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다는 건가요? 하지만 휴식도 필요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데 정해진 때가 있듯 휴식에도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도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당신은 정작 필요 이상으로 쉬고 있군요. 사실 당신은 그 이상 일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한다면 본래의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기회를 사랑하는 자는 씻는 것도 잊고 식사까지 거르면서 자신의 작품에 심취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는 주물공이 주물을, 춤꾼이 춤사위를, 구두쇠가 돈을, 헛된 명예를 쫓는 자가 헛된 명예를 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본래의 자신을 중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열중할 때는 먹고 자느라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은 공동의 선을 위한 행동이 이보다 더 하찮고 더 못하다고 생각하나요? 자연을 따라 본래의 자신에게 어울리는 갖가지 언행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뒤따르게 될 타인의 말이나 날카로운 비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어울리는 언행을 올바르게 취했다면 자신의 가치를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비난은 저마다 권위를 갖고 자신의 충동에 따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당신은 거기 기웃거리지 말고 본래의 자신과 공동체를 향해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명민함에 감탄하며 우러러보지 않아도 당신에게는 그런 타고난 재능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는 온갖 것들, 즉 성실, 위엄, 인내, 쾌락에 대한 반감, 운명에 대한 사랑, 검소, 자애, 자유, 자제, 신중함, 고결함을 보여주십시오. 타고난 것이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자진해서 밑바닥에 머물러 있겠다는 겁니까? 투덜대고 빈정대고 아첨하고 기껏 당신의 몸뚱이를 탓하고 알랑거리고 잘난 척하면서 선천적으로 어떤 재능이 갖춰진 게 아니라 하여 당신의 지성을 무시한단 말인가요?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신 앞에 맹세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이미 훨씬 전에 이런 밑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좀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당신의 우둔함을 내버려 두거나 즐기지는 마십시오.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할 때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을 먼저 따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따지지 않고 선행을 하며 오히려 마치 자신이 빚진 것처럼 선행을 해야만 한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이는 포도송이가 가득 열려 있으나 일단 제 열매를 맺은 뒤에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경주로를 달리는 말, 사냥감을 쫓는 개, 꿀을 모으는 벌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지요.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야단 법석을 떨지 않고 단지 되풀이하여 또 다른 일을 할 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다시 포도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어떤 사람에게 말타기를, 어떤 사람에게는 찬물에 목욕하기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맨발로 다니기를 처방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래의 우주가 사람들 각각에게 질병, 불구, 피해, 기타 유사한 것을 처방했다. 전자에서 처방했다는 환자의 건강을 위해 처방되었다는 의미이고, 후자에선 각각의 운명에 적합하게 어떤 일들이 처방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무엇이 적합하다고 말할 때는 석공들이 네모난 돌들을 성벽이나 피라미드에 맞출 때 서로 적합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로 통하는 어울림이 있습니다. 물체 전체가 결합하여 한 몸, 우주가 되듯이 모든 원인이 결합하여 하나의 원인, 즉 운명이 됩니다. 아주 평범한 자도 내 말을 알아차리니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어진 것이 처방이니 아스클레오피오스가 처방한 것처럼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 안에 쓰디쓴 것이 많아도 건강을 소망하며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살피듯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 자연에 유익하도록 일의 완성과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로 고달파진 듯해도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우주의 건강으로, 즉 제우스의 행복과 성공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우스는 전체에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는 법입니다. 어떤 자연도 자신이 관장하는 존재에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두 가지 이유로 자신에게 생긴 일을 기뻐하십시오. 첫째,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났고 당신을 위해 처방되었으며 운명의 실이 위로부터, 그러니까 시초의 원인에서부터 당신에게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오는 일들은 전체의 행복과 완성의 원인이 되고 반드시 전체를 유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그건 마치 결합체와 연결체에서 한 조각만 떼어내도 그로 인해 전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는 한 고통을 잘라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원칙에 따라 당신이 행한 일이 모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넌더리 내거나 포기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면 다시 회복하면 되고, 당신의 행동 대부분이 인간 모두에게 큰 가치가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회복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철학을 함으로써 회복하되 학생이 선생님을 찾듯 하지 말고 오히려 따가운 눈병을 앓는 환자가 해면과 새 한 컵을 찾듯 또 다른 환자가 고약이나 스포를 찾듯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이성을 찾는 것은 뜻을 굽혀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편안하게 쉼을 취하는 것이 됩니다. 철학은 오직 당신이 본래 욕망하는 것만 원함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은 본래적이지 않은 다른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보다 더한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각적 쾌락은 거짓 매력으로 우리를 황홀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용, 자유, 단순성, 숙고, 경건 같은 정신적 가치와 비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즐거움에서 먼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깨닫는 능력과 지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막힘 없이 원활하게 흐르기만을 마음으로 열망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물은 너무나 가려져 있어서 적잖은 철학자들과 비범한 자들은 사물을 도무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스토아 학파도 사물을 확실하게 파악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 모든 합의들도 계속 변하는데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감각의 대상들 자체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시선을 돌려서 그 불확실함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시선을 돌려서 그 불확실함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들은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나 짧으며 값싼지요. 그리고 얼마나 쉽게 방탕하나 창녀, 도둑의 소유물로 전락하는지요. 다음엔 감각에 빠진 자들의 인품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거의 참지 못하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중 가장 자애로운 자들조차 자신의 욕망을 견뎌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칠흑 같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 그리고 변하는 물체들의 급류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 중 무엇이 높게 평가되는지, 또 무엇을 전적으로 열망해도 되는 것인지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기를 기다리면서 늙는다고 화내지 말고 다음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히 쉬고 자신을 북돋아야만 합니다. 첫째, 본래 내 안에 있는 어떤 본성도 전체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자신 안의 신과 신성을 거스르는 그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것을 당신에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본래의 인간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는 일절 관심을 보여선 안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요구한 바도 아니고 본래 인간성이 약속한 바도 아니며 인간성을 완성하는 바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에는 인간의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는 선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 중 인간성에 어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멸하거나 저항한다면 인간성에 어울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확신한다면 칭찬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선하다면 이런 것들을 정의와 함께 갖지 못하는 사람은 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 인간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그것들이 제거되어도 허용할수록 더 선하게 됩니다. 당신의 지성은 당신이 떠올리는 상상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즉, 당신의 성격은 상상에 의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상상들로 성격을 빚어가십시오. 이것은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는 법이니 궁궐에서 잘 살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체는 창조된 목적에 이끌립니다. 그 이끌려진 종착지에 자기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로움과 좋음이 있는 곳에 목표를 둡니다. 이성적 동물로서 좋음이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 태어났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약한 것은 더 강한 것을 향하고 더 강한 것은 서로를 향한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생물이 비생물보다 강하고 이성이 있는 생물체가 단순히 생명만 존재하는 생물체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본래 감당치 못할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습니다. 동일한 일을 또 겪게 된다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임을 모르거나 어떤 해도 입지 않고 마음의 위대함으로 견디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인내가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물 자체는 좌우간 마음에 닿아 있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방법도 없으며 마음의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오직 마음만이 스스로의 방향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물이 마음에 주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사물들에 관하여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결단의 장애물 편 절반 정도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어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연이 열심히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일해야 한다. 자신과 공동체의 선을 위한다는 이런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누구나 자신의 지성으로 재능 하나쯤은 발견하고 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처방했다라는 말 기억하세요? 그리스 의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의 처방했다라는 말이 나왔었는데요. 이것은 신이 개인의 삶 전체에 이득이 되도록 행복과 고통을 조합해서 처방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고통만 뺄 수는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스토아 학파의 이 사상을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본성을 이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성에 따라서 계속 이성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지혜, 정의, 용기, 절제 같은 덕이 실현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이게 와닿지 않는 걸 보니까 인간의 본성은 이성인가요? 이성이 있죠. 물론 있는데 저는 인간이 게으르고 나약하고 좀 감정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성을 열심히 발달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지 본성 자체가 이성적인 건가? 그런 의문이 있어서 계속 스스로 잘 발견할 수 있고 훈련하면 다 잘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의 전형적인 자기계발서의 내용인 것 같은데 조금 읽기 힘든 부분이 지금 있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다음번 결단의 장애물을 읽어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